슈퍼전대 시리즈 31번째 작품으로 동물과 권법을 소재로 한 전대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재로 하는 전대가 꽤나 급증했기 때문에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고성 전대 다이레인저 이후로 홍콩 권격 영화의 요소를 대거 받아들인 작품으로 아군과 적군이 서로 대립하는 두 문파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령관은 사부이고 적 문파의 핵심 인물이 과거의 아군 문파를 등돌린 배신자라는 설정은 그야말로 무역극의 클리셰. 주인공 측 못지않게 적측에도 드라마의 비중을 무겁게 둔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의도적으로 적측 주요 인물에도 젊고 매력적인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며 오프닝에서도 객기 레인저 측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리오, 마레, 로니 소개된다. 매력적인 악역을 가진 작품은 시리즈에 적지 않지만 아예 악역 인물의 이야기가 스토리 진행의 메인 키가 되는 작품은 시리즈에 전무후무하다. 객기 레인저를 가르치는 권성들은 홍콩 무술 영화의 유명 배우를 모티브로 잡았다. 예로 배트리는 미연거래 영문 이름인 제트리에서 따왔다. 거기에 각 권성의 모티브가 된 배우의 일본 전단 성우를 캐스팅한 것이 이색적이다. 권법가이기 때문에 변신기는 그동안의 브레스나 핸드폰에서 벗어나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글러브 변신기로 대체됐으며 추가 전사들은 글러브가 아닌 공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변신한다. 슈퍼전대 사상 최초로 벨트가 없는 슈트를 채용하였다. 이소룡이 그의 유자 사막 유이에서 착용하여 유명해진 노란색 운동복에서 컨셉을 따온 디자인. 문제는 워낙 강렬한 원색의 타이즈 복장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하반신이 허전하다는 단점이 부과되었고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파업 형태나 추가 전사들의 복장은 색이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였다. 컨도장은 야생이라는 점 때문에 지능이 극히 낮아서 멤버들의 레드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전무후무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당시의 팬들에게 좀 거센 소리를 듣게 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사실 작품을 잘 보면 장은 말을 잘 배우지 못해 어휘력이 딸릴 뿐 지능이 낮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 상대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감도조와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는 편. 야생화 생활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빠른 편이었다. 다만 어휘력 문제로 자신이 이해한 것을 남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기에 멍청해 보이는 것. 우자키라는 와사키 가쿠이오 6년 만이자 여성 최초로 두 번째 위치한 옐로우 멤버다. 호카미 리츠는 본업은 화가로서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활동을 좋아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가. 호카미 고우가 무술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왔으며 본인도 무술을 일종의 예술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격수권을 배우게 되었다. 화가로서의 리츠는 브로커들이 가방에 돈을 싸들고 따라다니는 엄청난 유명 인사. 후카미 고우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보라색 전대 멤버이기도 하고 객기블루 후카미 리츠형으로 과거의 금달의 기술 수수 전신변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불완전한 몸이 되었고 첫 등장 전까지 세상을 떠돌고 있었던 모양. 하지만 불완전한 변신 덕이었는지 그동안 늙지 않았다. 히사츠 켄은 객기레인저에 출연하는 배우 중에서 몇 안되는 제대로 된 맨몸 액션을 선보인 사람으로 배우인 소타로는 실제로 쇼도칸 가라데 유단자라고 한다. 한국 팬덤에서는 얼굴 때문인지 노홍철을 연상한 사람들이 꽤 되었다고 하며 객기 홍철이라고 불렸다. 화이트 신전사 중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변신명이 화이트로 개명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화이트 신전사인 아바레 킬러는 다이노 화이트, 데카 브레이크는 SP 화이트로 변경되었었다. 권성 고리에는 격수 고릴라권을 구사하는 마음의 극에 달한 권성. 그 때문인지 모르나 어떤 산속에서 숙권 고민 상담소를 열어 격수 권사들 뿐만 아니라 리오에도 조언을 주기도 했다. 현재는 뉴욕에서 소설가로 살고 있다. 바나나를 좋아하며 힘도 있지만 500엔 동자를 세로로 쌓아서 자신의 앉은 키만한 탑을 만드는 등 손재주가 뛰어난 일면도 있다. 권성 미셸 팽은 격수 펭귄권의 권사. 권성의 홍일점이며 기술의 극에 달했다. 스크래치의 스웨덴 지사장으로 습관 고민 상담소에서 간호사로서 권성 고리에는 조수를 맡기도 한다. 얼음을 좋아한다. 단어를 종종 틀리게 말하기도 한다. 리오는 극중에서 보여지는 멋있는 외모와 포스 그리고 비극적인 과거와 흑막에 의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불행과 개심 그리고 그 과오를 위해서 자신을 장렬하게 희생시킨 최후까지 덕분에 메레와 더불어 본작의 최고 인기 캐릭터들 중 하나로 심지어는 지인 주인공으로도 취급받는다. 그리고 40바라에서 메레와 함께 사망하면서 안 그래도 높던 인기가 더욱 치솟으며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메레는 리오와 함께 작중의 인기를 거의 양분하고 있다.
배우의 뛰어난 미모, 본편에서의 귀여운 언동 등 그야말로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모두 끌어모아 사실상 지인 히로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주역 3인방이 다소 묻히는데 일조하였다. 리오와 메레를 보려고 객길의 인자를 받다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한다. 최초 그린 여성 전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본래는 적측 인물인 데다가 번외 전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식 전대 멤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작에 비슷한 유형의 인물로서는 닌자 전대 가꼬레인저의 꽃의 쿠노이치단 구성원 중 한 명인 스이렌이 있긴 하지만 메레만큼 비중이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악당으로 취급된다. 로는 배우의 열연이 돋보이는 캐릭터.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있던 어린이가 울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범인반 성우인 신용호도 이미 이웃집에서 연기를 검증한지라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선녀는 비중도 전투씬도 적어서 잘 부각되진 않지만 선녀도 환속권사이자 무관용의 분신답게 상당히 강력하다. 파차 카마크 11세는 임수권의 수령인 리오와 간부인 메레를 조종해서 키키레인저 보우켄저와 싸우게 만든 것을 보아 전투력은 그들을 능가하는 듯하다. 이름의 어원은 잉카 신화의 창세신 파차 카막. 그래서 디자인도 본작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중남미풍이다. 몇 년 뒤 해적전대 고카이자에서 우주제국 잔가크의 행동 대장이자 파차 카마크 12세의 아들인 파차 카마크 13세가 나온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의 리더격은 없었고 고카이저와 싸웠으나 객길의 인저의 위대한 힘을 얻은 고카이저에게 패배하고 만다. 객길 체인저는 객길의 인저의 격기에 대응하는 변신기로서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클러브형 변신기이다. 단순히 변신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송기로서의 역할도 해내는 만능 장비. 완구 기믹상으로는 대부분의 기믹이 오른쪽 글러브에 전부 집중되어 있으며 진동 기믹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글러브의 버튼을 누른 후 흔들어주면 음성 기믹이 발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크기는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어른도 어떻게 착용은 가능하다. 그 대신 좀 작다. 캐키 노우자는 완구상으로 전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허리에 버튼을 눌러 상반신을 회전시키거나 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 하반신을 회전시켜 필살기를 연출할 수 있다. 가슴과 손에 클리어 파츠에 발광 기믹이 들어가 있지만 정발판에선 빠졌다. 그래놓고 설명서에는 발광 기믹에 사진이 들어갔건만 이미지입니다라는 부연 설명을 넣어 해명했다. 보면 알겠지만 다리의 하중이 상당히 가는 물건이라 파손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을 소재로 잡았지만 정작 그 종료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전기 메카닉도 복수의 추가 메카를 동시에 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평가는 좋지 못하다. 후기 메카닉인 사이다이오는 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고성 전대 다이레인저의 중각 기전을 떠올리는 전 메카닉 합체를 선보여 덩달아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스토리는 일각에서 명작으로 칭송받기도 하나 의미 있는 상황 변화와 반전 요소가 그 후반부에 몰려있다는 것이 약점. 중반부까지는 전개가 루즈한 편이고 엉뚱한 구석까지 있는데 가령 중반부에 극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전대물에 한 번은 들어가는 교토 차량편을 넣기 위해 뜬금포 장렬로 에도 시대로 날아간 전개를 들 수 있겠다. 게다가 본편에서 진행되던 이야기와 전혀 연결점이 없는 추신구라 에피소드가 끝난 뒤 돌아오자마자 아군의 사령부가 불타고 있고 아군 조력자들이 봉인당했다는 날림 전개를 보여줬다. 교토 차량편을 아군 사령부가 불타고 조력자들이 봉인당하게 되는 과정에 사용했다면 극적 긴장감은 긴장감대로 유지되고 스토리텔링도 잘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이외의 주역 3명의 강화가 너무 빠른 시기에 나와 그 때문에 신전사 한 명이 자신이 과연 객기레인저에 어울리는가 하는 고민이 끝나는 바로 그 화의 후반부에 또 다른 신전사가 등장하고 결과적으로 두 신전사가 모두 묻혀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 작품은 주인공보다 오히려 초반에 악역이자 라이벌이었던 리오를 보려는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주인공보다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리오와 메레의 커플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다고 할 정도였다.